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반도체가 주도주죠. 주도주의 실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모시고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좋게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의미가 어떤 걸까요? 결국 이제 하이닉스가 2.8조의 영업이익이 이제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에서 얼마나 이익이 났을까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클 것 같고요. 일정 구조 정도 흑자가 나서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메모리랑 파운드리 합쳐서 이제 일정 구조인 거고 메모리만 본다면 2조 중반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 보고 있고요. 여전히 좀 부진하네요. 네, 하이닉스보다도 어쨌든 메모리만 가지고도 이익은 좀 더 적다는 게 좀 적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랑 LSI는 여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메모리에만 이제 올인한 하이닉스가 단기적인 성과는 훨씬 좋다 그렇게 저희는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선택과 집중이 그대로 실적에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예. 자,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보니까 세계 파운드리에서의 마켓시어가 11.3%. 글쎄 좀 격세지감을 느끼긴 하는데 TSMC가 61.2%입니다. 그러니까 양사의 격차가 약 한 50%포인트인데 그렇죠. 자, 이 초격자 하면 삼성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2022년 1분기 비교했을 때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TSMC는 한 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차이의 가장 큰 배경에는 역시 3나노 또 4나노 이런 선단 공정에서 TSMC가 고객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의 원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성숙 공정 파운드리를 거의 우리 디스플레이로 친다면 LCD처럼 만들고 있어요. 중국 정부의 아주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강력하게 설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웨이퍼 가격을 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고요. 여기에 신생으로 중국에 생겨난 파운드리 회사들이 4개사나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성숙공정 파운드리 시장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침투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특히 성숙공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다 보니까 점유율이 좀 더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 제가 여의도에서 계속 이코노미스트 할 때 위원님 페이퍼를 엄청 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위원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도망갈 때를 좀 놓친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듭니다. 오래 보셨잖아요. 삼성 관계자분도 이 프로를 많이 보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쨌든 성숙 공정에서 삼성이 잘하기는 쉬운 환경은 아닐 것 같고요. 이건 삼성의 힘으로 잘하기는 힘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또 제재를 가하면 그때는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당장 하지도 않은 제재에 대해서, 왜냐하면 선단 공정 제재만 미국은 하고 있는데 성숙 공정에 대해서 향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파운드리랑 그다음에 인텔이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인텔도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많이 확대를 하는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중국의 성숙 공정까지 제재를 한다면 삼성한테는 좀 기회가 다시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면 선단 공정에서 빨리 고객을 잡아야 되죠. 4나노 이하 고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잡고, 세계 최초로 3나노를 양산했지만 지금 이제 고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에 세계 최초의 3나노 게이트오라운드 공정 양산 성공을 했지만 현재의 고객은 없고, 반면에 3나노 같은 경우에는 TSMC가 핀팻으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버, AI 서버 그리고 PC까지 다 TSMC한테 3나노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의 현재 국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먼저 개발을 했는데 관련돼서 고객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있으면 모를까, 그게 없다면 사실은 조금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세계 1위 HBM의 SK 하이닉스. 그럼 하이닉스의 실적은 다들 좋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 연간 실적은 한 18조 가까운 영업 흑자가 날 것 같고, 물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9천억 정도가 낸드 플래시에서 이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잡았는데 낸드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그 충당금이 한입된 효과가 한 9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에는 그 정도 충당금 효과는 없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빚 출하량 자체가 디램이 한 15% 이상 증가할 것 같고, 여기에 또 HBM 비중도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뭐 4조를 넘지 않을까 2분기 그리고 연간으로는 한 18조 이상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이네요. 하이닉스가 4조를 넘는다니까.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는 거,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하지만 2분기에 주도가 된다면 전자일까요, 하이닉스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삼성이 HBM3를 공급을 2분기 내에 득하지 못한다면 주도주는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아니면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정말 그 엔비디아의 그 어프로블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엔비디아에 달려있다니라는 예. 생각도 좀 드는군요. 네, 반도체의 봄이 왔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순환매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요, 또 4월 중순부터 또 반도체를 약간 팔고 있어요. 이 미스매치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나라만 파는 건 아니고 엔비디아도 좀 약간 엔비디아, TSMC 그리고 ARM 요 3개사가 아마 지금 AI 시대의 이제 핵심 반도체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아시겠지만 AI를 주도하고 있고 그 반도체를 100% 다 양산하는 게 TSMC고 그리고 ARM이 이제 이 저전력 반도체를 바탕으로 서버 쪽에서도 영역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사들이 이제 실적 대비 좀 빨리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뭐 ARM 같은 경우에 일부 프로핏 테이킹도 했을 거고 ASML 같은 경우에는 또 선단 공정에 대한 2나노에 대한 투자가 조금씩 다 늦춰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팔았고 TSMC는 또 올해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가이던스 낮추면 당연히 좀 일정 부분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당연히 취했겠죠. 그렇지만 AI 반도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또 신규 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25년에 또 비저빌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성장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5년도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는 게 좀 고무적인 것 같은데요. 자, 5월 달에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5월 말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보기 전까지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깜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번 주에 있습니다. 5월 FMC인데요. 네. 이거는 현대차증권 전반적인 하우스비하고도 연관될 것 같은데 매파적일 텐데 예. 어저께 외신에서 예. 옵션의 베팅이 인상 쪽으로 약 한 29%나 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하나 동결이 아니고 인상도 할 수 있다. 예. 아주 초매파적인 상황이 나왔는데 예. 전반적으로 뭐 그건 뭐 가정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매파적인 성향이 좀 강화되면 예. 이 산업 섹터 전반적인 반도체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작년에도 뭐 어쨌든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할 때도 반도체 주가가 AI 때문에 좋았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범용 반도체 제품한테는 부정적입니다. 범용 완제품 수요가 그만큼 이제 이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매크로랑 무관하게 전체적인 투자를 뭐 국내 특히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금리 이슈가 우리 AI 반도체한테는 좀 자유로울 거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뭐 1분기, 2분기 실적은 되게 좋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TSMC의 엔비디아 웨이퍼 출하량을 보면 2분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신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블랙엘 아키텍처가 약간 이제 딜레이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다시 해보겠다. 어차피 늦어져봤자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게 저는 더 중요한 이슈지. FMCA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지나간 매크로의 이슈보다는 AI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악재에도 다 이겨내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개인적으로 질문이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삼성전자 아까 범용성이 있는 반도체와 또 AI 반도체 약간 구분을 주셨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실적에는 과거에는 글쎄 제가 기억하기로는 좋다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그 스킴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반도체랑 삼성 디스플레이는 100% 다 그 매출은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워낙 약세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쪽이고요.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 TV는 원화가 약세면 이제 원가가 올라가고 반면에 판가는 여러 지역 통화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원화 약세의 그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완제품은 더 많고요. 그래서 최근에 LG전자 보면 오히려 환율에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근데 반면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는 철저하게 이제 환율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보면 저희가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에 환율 효과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화 약세는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다른 어떤 사업부보다 반도체 사업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는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올 FOMC 이후에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제는 달러 환율이 1,300원대 이상으로도 상당 부분 오래될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 컨센서스인데 그럼 우리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전자라든지 아니면 닉스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다. 네, 아마 환율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환율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5월 달입니다. 뭐 세리메이라는 얘기도 참 있었는데 네. 반도체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엔비디아였고 마지막도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5월 22일 날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아니면 연간에 대한 가이던스가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전히 많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신규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하면 아마 한 번 더 감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고무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각각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자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계속해서 속속이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제미니를 공개했고 아마존이 또 되게 큰 회사인데 올림푸스라는 자체 LLM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로 LLM을 개발한다면 또 그게 AI 데이터 센터의 신규 투자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적은 전력이라고 봅니다. 전력 공급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전소와 함께 발전소만 서포트 된다면 최소한 2년간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대용량 언어 모델이 각사가 다 발전하고 있고 그렇다면 수요는 섰다. 예. 그럼 그 수요의 예.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전략 전압기, 예. 뭐 전력 이런 것들이 바탕된다면 계속 간다. 예, 저는 한 2년간은 뭐 지금 투자는 더 의미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를 비롯해서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모시고서 향후 2분기에 주도주는 전자일까, 닉스일까? 아직은 닉스다라는 네, 말씀까지 그렇죠. 주시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노근창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